안녕하세요. 노후엔 엄마가 행복한 맘수해피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을 처리하는데 민첩성도 떨어지고 단어를 생각하려 해도 금방 떠오르지 않고 입에서만 뱅뱅 도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이런 것도 서러운데 아프기까지 하고 더 나아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당신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같으면 우울해지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어 적은 돈으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입소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 업무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욕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부터 도와주어야 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현재 기능 수준을 항상 유지하며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과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양보호에 앞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에서 기본으로 배우는 욕구 단계가 있습니다. 매슬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음식, 물, 안전, 사랑과 같이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이라 합니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제1단계는 생리적 욕구,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를 말하며 제2단계는 안전의 욕구인데 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제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 사랑받고 싶어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제4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타인에게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단계이고 제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로서 가장 상위인 욕구, 자기 완성, 삶의 보람, 자기 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장기 요양 기간에서 어르신은 어떤 욕구가 제일 필요할까요? 장기 요양 기간의 보호자로 있을 때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은 요양 기간에 오래 계실수록 많이 드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병인으로 인해 못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옆에서 도와주어야 드실 수 있는 분도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은 식사를 하시는 속도가 우리들처럼 빠르지 않고 느립니다. 그러나 간병인들은 빨리 먹으라고 재촉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그냥 음식이 담긴 식판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가 없으셔서 밥이나 반찬이 죽처럼 갈아져 나옵니다. 밥 드시고 반찬 한 가지를 떠서 입에 넣어드려야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한 그릇에 다 섞어서 돼지 죽처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드시는 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개나 돼지가 된 기분이 아닐까요? 요즘 개들도 개 우유, 개 영양제가 있어요. 예전처럼 밖에서 기르는 개와는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라 사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개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무 맛도 못 느끼게 한 곳에 섞어서 드리는 것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죽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이 마르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장기 요양 기간에서는 약 먹을 때 드시는 물이 전부입니다. 요양보호의 목적은 대상자, 즉 어르신의 신체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사람이 필요한 양의 물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1.2리터를 먹어야 한답니다. 어르신들은 3분의 1도 못 드시고 그마저 옆에서 도와드려야 드실 수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간호사,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관계자입니다. 그러나 물을 드시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양기관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변비에 고생을 하십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변비를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일상생활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변비를 겪으신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24시간 옆에 있어 드실 것을 챙겨드려도 변비가 걸리시는데 안 그러신 분은 얼마나 더 자주 변을 놓지 못해 고통을 받으실까요? 변을 못 보면 좌약을 넣거나 변을 묽게 해주는 약을 처방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처럼 누워 간병인이 손으로 변을 긁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하신다면 기분이 어떠하실지 생각해 보셨나요? 기분이 이상하고 찝찝할 거예요. 소화를 잘해서 변을 잘 보다가도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은 설사를 하면 설사를 한다고 짜증, 변을 못 보면 못 본다고 짜증, 변에서 냄새가 나면 냄새 난다고 엉덩이에 킬레를 뿌리는 간병인도 봤습니다. 변의 냄새를 중화하고 깨끗이 닦을 수 있는 거품 세정제도 있는데 말이죠. 엉덩이를 물티슈로만 닦는다면 피부에 남는 냄새와 미세 찌꺼기로 불쾌합니다. 엉덩이 덜 닦은 느낌, 우리 모두 경험을 한 번 이상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양보호를 하시는 분들은 남과 다른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엉덩이를 남에게 맡기고 싶을까요? 한 사람의 마지막 남은 여생을 옆에서 도와주신다면 힘드시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힘들고 짜증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어르신이 있어 내가 돈을 벌고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어 참 다행이다. 다음 예를 들어볼까요? 기저귀 발진이 간지럽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빨리 낫지도 않습니다. 어느 요양기관에서 간병인은 하루에 기저귀 확인을 일어나서 새벽 5시 정도 한 번, 아침 먹고 10시 정도 한 번, 점심 먹고 2시에서 3시에 한 번, 저녁 먹고 6시 정도에 한 번, 이렇게 4번 정도 합니다. 아니, 하루에 정확하게 시간 맞추어서 용변을 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시간이 불규칙한데 어떻게 누워 계시는 분들이 시간을 맞춰서 보나요? 간병인이 어르신의 용변 주기를 적어놓고 본다면 대체로 어느 때에 용변을 보시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기저귀 바꿔야 할 시간이 아니라 변이나 소변을 하셨을 것 같은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해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르신에 맞게 용변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안 하시면 어느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우리는 하루에 7번 바꿔드려요 하고 광고를 합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을 경영하는 사람도 간호사도 간병인도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가 무엇인지 공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친구가 따뜻한 손길이라면 어르신들은 즐겁게 지내지 않으실까요? 요양보호의 목적이 어르신의 신체 증진과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돌봄 케어에 인간다움이 있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